녹화 버튼 OK, 성수신기 OK. 문헌적 검토를 통한 간전격의 위치를 듣기 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리뷰 논문 형식으로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즉 간전격으로 여와이 어떻게 위출혈을 멎게 하고 위 12장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번에는 혈증문의 하이라이트. 문헌적 검토를 통한 어혈방의 혈전용에 듣기 전 역시 리뷰 논문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삼두인께서 발표하신 혈전용의 작용, 그 문헌과 서의학적 문헌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삼두인 침구 요결 어혈방 견증, 비위생적 혈액이 응치에 불행하여 된 병으로 하에 재증이 있다. 첫 번째 상부축결, 두 번째 하부축결. 즉 전신에 혈전이 쌓여 있을 때 태백태연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라 하셨습니다. 특히 이곳저곳에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 암 환자를 비롯해서 또 교통사고 환자 등등 잘 봐주세요. Blood clot after surgery. 수술은 심부정맥 혈전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집니다. 하지가 붓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는 뇌경색, 폐색전증 등등의 심각한 병증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러 번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먼저 혈액 응고 시스템을 초간단 요약. 피브리노겐, 글로불린에 속하는 단백질로 흔히 섬유소1이라고 부릅니다.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분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분해하여 피브린으로 변화시키면 혈액이 응고되기 시작합니다. 피브린, 혈액 응고 과정에 작용하는 단백질로서 흔히 섬유소라고 말합니다. 즉 짜집기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라고 하는 간세포 성장 인자가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 리셉터, 즉 다른 말로 MET라고 하는 그 수용체와 만나면, 결합이 되면 이 일련의 혈액 응고작용이 시작됩니다. 간세포 재생을 위한 강력한 성장인자인 간세포 성장인자는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와 만나서 상처 출혈 시 혈액 응고와 조직 복구 작용, 그것을 지휘합니다. 그러면 혈전용의 시스템, 플라즈민, 생체 내에서 피브린은 지혈작용을 돕는다. 과잉의 피브린이 생성되면 플라즈민이 작용해 피브린을 분해하여 혈전을 용이한다.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 즉 응고의 연속작용은 혈액 응고에 관계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트롬빈이 너무 과잉으로 피브리노겐을 분해하면 피브린이 과잉으로 생성되죠.
그러면 혈전증을 유발합니다. 트롬보시스라고 하는 혈전증이 유발이 돼요. 즉 몸의 이곳저곳에 혈전이 쌓여요. 트롬보스라고 하는 혈전이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잉작용이 나타나면 즉각 혈전 용해 시스템이 발동합니다. 플라즈미노겐, 즉 섬유소 분해 효소와 플라즈민, 섬유소 용해 효소는 피브린을 또 분해해서 트롬볼리시스, 즉 혈전 용해 작용이 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소, 항상성을 이루게 되는 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몸이 스스로 그것을 못해서 혈액 응고가 안 될 때는 우리는 간전격으로, 혈액 응고가 너무 과잉일 때는, 그래서 혈전이 몸에 쌓이면 어혈방으로 혈전을 용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서인은 약으로 또는 수술요법으로 그것을 도와주지만 우리는 약을 먹이지 않아도 단지 자석 4개 붙였을 뿐인데 혈전을 용해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요법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그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 혈액 응고 시스템과 혈전 용해 시스템은 상호 기량적 작용으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우리 몸의 혈관, 혈액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시스템은 우리 몸에는 3개의 경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족구름풍 간목경, 족태음수 비토경, 그리고 수태음수 폐금경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에 항상성 유지력을 활용해서 우리는 사암침을 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암침을 다른 말로 오행침이라고 하죠. 여기 족구름풍 간목경은 족태음수 비토경과 목극토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족구름풍 간목경은 수태음수 폐금경과 금극목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태음수 비토경과 수태음수 폐금경은 토생금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경맥의 상호 코어포레이션 또는 견제하는 작용으로 우리 몸의 혈액 응고와 혈전 용해 두 상반되는 작용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것을 상세 분석해 보는 시간. 비정상적인 섬유소 응고에 대한 통찰, 그것의 병대생리학적 역할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혈액 응고와 그 용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되고 고도로 규제되는 과정입니다. 중략, 건강한 사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즉 중략한, 즉 우리가 살핀 것, 혈액 응고 시스템, 혈전 용해 시스템. 다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단계에 따라 정상적인 생리적 조건에서 혈전이 형성되면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관점에서 반응 조건 중 하나가 변경되면 비정상적인 응고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섭은 기질 또는 상응하는 효소의 농도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 과정 중 반응 매체의 구성, 특히 간섭하는 다른 생체 분자의 존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살핀 것처럼 응고 과정과 용해 과정은 기량적 관계. 그런데 12경맥 중에는 족구름풍 간목경, 족태음수 비토경, 수태음수 폐금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희 논문에서 바로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 그리고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또한 반응 과정 중 반응 매체의 구성, 특히 간섭하는 다른 생체 분자의 존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금극목, 토생금, 목극토의 상호 기량적 작용이 혈액 응고와 혈전 용해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극목, 토생금, 목극토. 놀랍지 않습니까?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 구글 검색어로 검색해 보면
삼침법의 의과학성을 증거하는 서희 삼침쟁이들, 삼도인의 제자들의 논문들이 수백 수천 편이에요. 네, 이 도표로 다시 요약. 족고름풍 간 목경의 고름풍이 과잉으로 작용이 되면 그러면 혈전이 많이 생성이 되죠. 그런데 족태음습과 수태음습의 체액성 면역은 혈전 용의 작용으로 상쇄시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다시 서희 논문에서 인용해 보면 또한 반응 과정 중 반응 매체의 구성, 특히 간섭하는 다른 생체 분자의 존재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을 꿰뚫어 보신 삼도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 주십니다. 응고가 필요할 땐 간목경은 비토경의 혈전용의 작용을 목국토로 견제하고, 혈전용해가 필요할 땐 비토경은 토생금으로 폐금경과 작용의 혈전용의 능력을 증폭시키고, 폐금경은 금극목으로 간목경을 견제하느니라. 눈썰미 있는 분들은 감 잡으셨죠? 지혈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상처가 났는데 계속 출혈이 멈추질 않아. 그러면 간목경은 헤파토사이트 크라우드 팩터 그리고 수용체를 통해서 강력한 지혈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땐 족태음습 비토경의 혈전 용해 작용, 그것은 잠시 멈춰줘 또는 최소한의 활동만 해라고 간이 비토경에게 오더를 내린다. 그게 목극토. 그런데 이미 지혈이 됐어요. 조직도 복구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혈전이 생성됐어요. 그것이 피 속을 떠돌아요. 그러면 그것은 족태음습 비토경과 수태음습 폐금경이 녹인다고요. 그럴 땐 간, 목경과 비토경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목극토의 작용을 잠시 멈추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래서 목극토를 요구하던 간, 목경에게 자제력을 요청하는 거죠. 너 우리가 혈전 용해할 때는 네가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의 혈액 응고 작용에 간섭해. 알았지? 이렇게 견제와 자제력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서 상처 치료와 혈전 용해 작용이 상호 균형을 이루면서 시스템적으로 발동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삼침, 자석이나 또는 바늘로 참견한다. 서희는 혈액 응고 과정에 처방하는 약이나 혈전 용해 작용에 처방하는 약들은 심각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우리는 약을 먹이질 않아도 바늘 또는 자석 몇 개로 삼침을 적용해서 혈액 응고 또는 혈전 용해 작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I have a dream today를 꿈꾼다고 했는데 거의 매일 의과학적으로 삼침의 그 우수성, 치료 효과를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가면 언젠가는 WHO에서도 우리 삼침의학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요법으로 굳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삼침법은 그 치료 효과가 그 듣기 기전이 의과학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를 삼침 습득은 서희들이 가장 유리하다. 의과학적으로 증거되는 요법 삼침의학. 혈전 용해가 필요할 땐 비토경은 토생금으로 폐금경과 작용의 혈전 용해 능력을 증폭시키고, 폐금경은 금극목으로 간목경을 견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섬유소원 또는 트롬빈의 농도가 증가하여 가용성 단량체 형태의 섬유소가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로서의 혈전이 증가하면 비장의 변연계는, 즉 족태음습 비토경은 그 경기로,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비장의 변연계는
혈전용에 작용을 하는 체액성 면역물질인 이뮤노글로불린 M을 생산하여 혈전을 용해하고 죽상동맥 원인인 플라그를 제거하여 혈관 시스템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놀랍지 않습니까? 삼도인이 혈전 용해요법으로 족태음수 비토경의 토혈인 태백과 수태음수 폐금경의 토혈인 태연을 보호하고 곡지를 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이러한 의과학적인 근거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병적인 상태로서의 혈전이 증가하면 비장의 변연계는 혈전용에 작용을 하는 체액성 면역물질인 이뮤노글로불린 M을 생산하여 혈전을 용해하고 죽상동맥 원인인 플라그를 제거하여 혈관 시스템 항상성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삼침의학에 이미 소개된 내용이에요. 삼침의학 수태음수 폐금경 총론편에 보면 108쪽에 태음습, 즉 수태음습, 족태음습의 면역 시스템, 여기 보면 림프구, 마크로파지, 보체 등의 외부 침입자 용해 작용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혈증문, 어혈방의 하이라이트, 그 의학적 근거, 어혈방의 심층 분석 원, 문헌적 검토를 통한 족태음습 비토경의 혈전용의 메커니즘, 이것은 집중을 위해서 이어지는 시간에 보냅니다.